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이제까지 벌써 20강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는 건데요. 그 영어 공부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나 혹은 뭐 나 자신을 위한, 성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리해보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은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진리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느냐, 지치지 않으면서 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먹는 것과 제가 잘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질려버릴 수도 있고 조금씩 꼭꼭 씹어서 자주 오래 먹는 것이 다이어트도 좋고 이렇다고들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역시 영어와 그 다이어트의 어떤 그 조언과의 비슷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를 정말 잘해야 한다면, 뭐 잘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지만 정말 잘해야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 자신을 위한 영어 공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 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공부하자. 자,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모두에게 해당하는 영어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아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요즘 영어 공부에 굉장히 이제 매진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는 하면 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늘고 영어가 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면 반드시 늘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어 공부에도 역시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당연한 얘기 뭐하러 하냐 싶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간단한 기계의 도움을 얻는다거나 혹은 일주일 만에 확 늘었어요 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는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영어 공부를 대신 책임져 주겠지 혹은 책임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바로 중요한 거죠. 공부를 하면 늘고 하지 않으면 안 는다는 거. Steady wins the race. 원래는 slow and steady win the race라는 말을 하게 되지만 저는 그냥 slow는 빼고 steady만 했습니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결국은 비결이다라는 거죠. 보통 일본 분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생각보다 잘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정말 잘합니다. 또 어떻게 저렇게 잘하게 됐을까라고 보니까요. 항상 일주일에 1시간씩 딱 한 번 모여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피아노 레슨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그다음에 한 달로 끝내기, 이런 경우 나오지 않나요? 끝장내기, 마스터하기, 완전히 한꺼번에 다 하겠다라는 그런 유의 제목이 많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모이는 거를 했다 하면 7년, 했다 하면 8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대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정말 잘하게 되시더라고요.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비결이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초급에서 중급은 워낙 확 늘고요. 그 다음에 중급에서 고급 가는 것이 원래 느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나는 참 답답하다. 난 다른 표현도 좀 쓰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하게 된다. 그때가 이제 중급에서 고급 갈 때쯤이 되거든요. 원래 그때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느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린 어떤 곡선을 혹은 느린 상승세를 느끼게 될 때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것이 없고요. 그 다음 1보 전진, 2보 후퇴라는 말이 됩니다. 전략적인 방법이 반복이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새로운 거 배우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까지 해서 복습하고 또 하나 새로운 거 배우고 지난번에 했던 것까지 다시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예습이라도 약간의 진전과
상당히 많은 복습, 약간의 진전과 상당히 많은 복습,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나선형식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다음 듣기가 저절로 말하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계속 듣고만 있으면 언젠가 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겠지. 그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 되는 거고요. 문법 공부 필요합니다. 근데 문법 공부를 옛날에 하던 식으로 막 어려운 문장, 예를 들어서 뭐 패는 칼보다 강하다, 뭐 이래서 별로 평소에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문을 들어서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그런 문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내가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 문법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그냥 통문장을 달달 외워버린다 그대로 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꾸 크게 따라 말하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꾸 크게 따라 말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영어 공부의 성공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을 짚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가정에서의 역할, 코칭이냐 티칭이냐, 내가 또 다른 선생님의 역할을 해서 티칭이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우리 아이의 편에 서서 우리 아이를 내가 이해하고 우리 아이의 좀 더 멀리 보는 그런 교육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께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코칭이 될 것이냐. 코치가 돼야겠죠. 사일런트 피리어드를 존중하자. 사일런트 피리어드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워낙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때가 있는데 누구나 다 닥칩니다. 자꾸 저럴 때 애들한테 영어로 말해보라고, 빨리 말해보라고 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밖에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사일런트 피리어드를 존중하자. 지금은 아직 말할 시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되겠고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좀 오버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너 천재인가 봐. 너 정말 잘하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다 알게 됐지? 엄마는 몰랐는데 네가 역시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만큼 잘할 수 있겠구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일단은 흥미 위주라고 생각하셔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자꾸 막 일기 막 써보게 한다든지 어려운 문장을 막 써보게 한다든지 라고 하기만 아이들은 아직 머리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해준 말, 써준 말을 그대로 외우는 것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게임도 많이 하고 노래도 하고 만화도 보고 선생님과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흥미를 돋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이후부터는 교정이 사실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만 10살이라든지 혹은 초등학교 3학년 전후해서 딱 3학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4학년도 될 수 있고 2학년도 될 수가 있는데, 이때쯤에서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전부터 해서 한 만 7살 혹은 만 6살부터 영어 공부 시작해봤다고 할 적에 이때쯤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시험도 보게 될 것이고 뭐 써볼 일도 있고 말도 해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틀린 걸 자꾸 틀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틀린 걸 자꾸 틀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절로 나중에 고쳐져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건 잘못된 경우고요. 결정적인 몇 가지는 고쳐줘야 얘가 자기 말에 조금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부터 좀 더 나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때보다 선생님의 교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 말하고 쓰는 기회를 달라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선생님도 그렇고 뭐 방과후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하고 이제 교류를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 아이한테 말하고 또 써보는 기회를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한 번에 조금씩 확실하게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확실하게, 그래야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문장이 막 다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틀렸으면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다 틀렸다. 넌 문법이 약해. 라고 하면 얘는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다시 하라는 얘기가 될까요? 자,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가장 간단한 것 한 가지씩만, 다음부터는 요거만 집중하자. 그 다음엔 요거만 집중하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확실하게 선생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핵심은 선생님이 주고 있습니다.
비싼 교재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도 아닙니다. TV가 여러분의 아이의 영어 교육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를 매일같이 볼 수 있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때 인상을 찡그리는지를 알고 한 번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선생님이 있을 때 한 번만 다시 말해보자고 기회를 주고 하는 분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영어 공부 인생이 바뀌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어떤 책 한 권이 이 아이의 인생을 영어 교육 인생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우리 애가 요즘 이런 책 좋아하는데 이런 비슷한 책 좀 쉬운 거 없을까요, 선생님? 얘가 읽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재밌게 느끼게끔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일 먼저 가볼 사람은 어머니 아버님 궁금하시면 인터넷이 아닙니다. 남의 어머니 아버니가 어떻게 우리 아이 얘기를 알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보는 선생님을 만나봐야죠. 아이를 준비시키자. 선생님이 너 가면은 이거 물어보실 거야.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애가 불고기 좋아한다고. 너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선생님 물어보실 거야. 그러면 너 불고기 좋아하잖아. 불고기 좋아한다고 말해보는 거 학교에서 배웠지. 그거 바탕을 두고 한번 연습해보고 가볼까? 준비시키는 거.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다음 미리 많이 선행학습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이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있지만 그걸 잘 따라가는 친구도 있고 자기 주도학습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못하는 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옆집에도 못하고 뒷집에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자, 그런데 꼭 우리 애만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미리 막 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정말 10중 8구 체해가지고요. 막 미리 질려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미리 많이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쉬운 책을 듣고 읽게 하는 거. 책을 듣는다? 오디오로 읽어주는 거. 뭐 CD도 있고 MP3 파일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오디오와 책이 같이 갈 수 있게 쉬운 책. 어머 얘 5년 전에 보던 책을 또 봐? 동생 보는 책을 또 봐? 괜찮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아이는 그 단어와 문장 그 구성 방식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는 책도 다시 보자. 자, 아는 길도 물어가자가 아니고 아는 책도 다시 보자. 이것을 영어 교육에서는 보통 강화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는 어렴풋이 알았던 건데 다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다. 이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같은 영화도 왜 2번 볼 때, 3번 볼 때 좀 더 많은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존중하자. 자, 그냥 옆집 엄마가 이렇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어디 그 잡지책 보니까 뒤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10개명 뭐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아이를 만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옆에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적용됐을 적에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전문가에게 한번 아이를 보인다든지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의뢰한다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제일 가까운 전문가는 바로 아이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뭘 했길래 잘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럴 때 목적과 동기를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영어로 뭔가요? 이게 이렇게는 안 되나요? 질문을 자주 한다? 조금씩 닥치는 대로 버스에 타서 뭐 지하철에서 택시 타서 누구 기다리면서 조금씩 그때그때 적어둔다. 메모하는 습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주 말을 합니다. 자주 다니면서 중얼중얼 말하기도 하고 교정과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해 주는 거 보면은 기분 나빠서 알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교정을 해주면 기꺼이 감사하며 내가 뭘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지적이 고맙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을 가까이 한다. 영영, 영한, 한영 다 좋습니다. 그 어느 하나 나쁜 거 없습니다. 사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치고 사전을 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뭘 믿고 사전을 멀리합니까? 자꾸 찾아봐야죠. 찾아본 거 또 찾아보고 찾아본 거 또 찾아보고 그 다음
주변에 영어 공부할 것을 가까이 둔다. 화장실에도 영어책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영어책이라고 하는 게 교재도 될 수가 있겠고 간단한 소설도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잡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방에 가서 저 방에 가서 차에도 뭐 좀 있고 이렇게 할 적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뭐 영어로 된 뭐 오늘의 격언 같은 거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까이에 영어 공부할 것들을 둔다는 거. 복습을 자주 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들춰보면서 자꾸 말해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활용해 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복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잘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잘하지? 반드시 이 중에 하나는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습관을 들이게 될 텐데요.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하루에 4-5번씩 조금씩 자주 보시는 습관 별로 어렵지 않겠죠. 하루에 한 2-3문장 정도 영어의 기초가 됐던 혹은 뭐 잡지의 어떤 글이 됐던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편하게 보면서 따라 말해보거나 한다는 거. 자꾸 소리내서 읽고 생각하면서 말해보자는 겁니다. So what do you do?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What do you do?를 누구에게 물어볼 건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상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말해본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 내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수업에 들어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 정말 허송세월하기 딱 좋습니다. 미리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예습을 꼭 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겠고 이런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서 읽어보고 내가 말할 내용을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좀 빌려 써서라도 써보고 그 다음에 거울 보고 말한 연습해보고 수업에 임한 다음에 교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것이 얼마다? 한 7할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대략적인 겁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미리 예습을 할 때 미리 익힐 표현을 정리해서 반드시 말로 해본다. 지난 시간에 make up for 해외 연수학권 했을 적에 make up for를 난 써봐야지. Will you make up for the class later? 다음에 이거 보충해 주실 건가요 수업? 이라고 말해보게끔 미리 꼭 이 얘기를 작정하고 해봐야지 라고 해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주 쉬운 것을 골라서 읽어보고 따라서 써보는 거. 우리가 그림도 왜 따라 그려보는 임화라는 거가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아주 쉬운 동화책 같은 거 내가 베껴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써보고 말해보는 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옛날 이야기 뭐 흥부전을 한번 얘기해봐야지. 그럼 당장 박을 슬금슬금 썰어보세요 하는 그 박을 영어로 뭔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전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보는 거. 오글거리고 민망하고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건데 들어보면요.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 5분. 어디 가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10분. 그 시간 동안에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적어놓거나 녹음한 것도 괜찮고 활용해 보시는 것,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을 적에 정말 나는 싫고 하기 싫을 때도 다시 이렇게 좀 나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슬럼프가 온다.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하되 포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20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는데요.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길게 보시고 영어 공부하실 적에 그때그때 닥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시간을 상기하실 수 있으면 저는 더욱이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